가는 걸음은 발자국에 불과하지만 함께 걸으면 새 길이 된다는 말, 요즘 들어서 부쩍 실감하게 되는데요. 학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지만 머리를 맞대면 새로운 시너지가 생기는 놀라운 경험을 곳곳에서 목격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 일찌감치 이런 통섭의 힘을 강조한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교수입니다. 저희 이제 들어오면서 네. 사실 최지천 교수님의 그 피겨, 그 네. 형상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저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요. 저보다 너무 멋있게 만드셔서. 아, 그런가요? 그럼 저희가 별도로 제작해서 기념품으로 보내드리는 네, 것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 교수님 제일 처음에 뵀던 게 이제 서울대 그 연구실에서 네. 제가 찾아뵀던 그때가 한 10여 년 훌쩍 넘었죠, 교수님? 생각에 한 15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변함이 없으세요? 아, 그건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마치 짠 것처럼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때의 시절을 어떻게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서 고스란히 변함이 없을까 또 다시 한번 감탄을 했는데 바쁘신 거 아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렇게 교수님. 불러주셔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은 교수님의 그 저희가 그 강의가 얼마나 재밌고 아주 열기가 넘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강의를 듣고 싶은 마음도 큰데 오늘은 또 인터뷰 프로이다 보니까 네. 제가 여러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교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 진화생물학자, 뭐 생태학자, 어떤 분들은 뭐 여성운동가, 사회운동가, 사회개혁가라고도 부르고, 뭐 통섭학자.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게 좀 가장 이렇게 좀 편안하세요, 교수님? 아무래도 뭐 그냥 생물학자 이게 네.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네. 표현하면은 사회생물학 아니면 진화생물학 이렇게. 사회생물학자 이렇게 네. 얘기하면 아마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동안 해온 연구를 네. 이렇게 쭉 한번 어느 날 쭉 돌이켜 봤더니 참 많은 종류의 동물을 연구했더라고요. 네, 네. 근데 하나 공통된 게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냥 혼자 사는 동물은 별로 연구해 본 기억이 없어요. 아. 모여 사는 애들. 네네. 개미, 뭐 까치, 뭐 돌고래, 영장류 이게 원숭이. 전부 어떻게 보면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주제는 그냥 사회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부대끼면서 참 이러고 사나. 그게 아마 제 평생 아마 연구 주제인가 봐요. 네. 그래서 사회생물학자 그러면 아마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사회생물학자. 네. 그래서 이 모여 사는 그런 동물에 특히 이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정말 대표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동물 이 인간 사회에 대해서 네. 끊임없이 정말 문제 제기를 하시고 또 많은 화두를 던지시고 사실은 그러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수님 덕분에 과학이라는 것, 또 생물이라는 것, 생태학이라는 게 그냥 예전에는 좀 거리감 있게 느껴졌다면 지금은 그냥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우리 삶.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과학의 대중화, 너무 식상한 표현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네. 그 말을 이렇게 한번 뒤집은 적이 있어요. 대중의 과학화. 대중의 과학화. 왜냐하면
과학의 대중화라 그러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요. 네. 이게 자칫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과학의 대중화를 한답시고 너무 과학을 쉽게 설명하는데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네. 과학의 하향 평준화도 생기고 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과학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할 때 제일 원하는 건 이런 주먹구구 사회가 아니라 네. 그리고 때 쓰면 다 통하는 사회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중의 과학화가 네.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니까. 근데 그게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좀 뭐하지만 네. 뭐 과학의 대중화 그거를 과학하고 대중하고 싹 바꿔갖고 대중의 과학화 거긴 저 나름대로의 그래도 뜻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예. 어쨌든 단어 위치만 살짝 바꿨는데도 굉장히 이해도 쉽고 그러니까 품위도 느껴지고요.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과학적으로 정말 사고를 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교수님께서 마련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좀. 제 생각에 네. 특히 우리 사회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많은 분들이 괜히 과학적으로 사고한다 그러면 너무 낭만이 없어지는 것처럼 걱정을 하시는데 네. 뭐 과학이 낭만을 죽이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 우리가 달을 쳐다보면서 달의 개수나무 아래에서 저 토끼가 떡방아를 찢는다. 그거는 낭만이고 네. 지금 우리가 저 광활한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의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진 거는 그건 낭만이 아닌 거다. 그러면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우주의 낭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옛날보다 훨씬 넓어진 거거든요. 네. 옛날엔 기껏해야 달 쳐다보는 거였는데 네.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렇죠. 안드로메다를 다 대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으니까 과학이 절대로 낭만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그 어거지 쓰고 약간은 미신적인 거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들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의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을 어느 정도 과학화해야 되겠다 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교수님 우선 이 생태학하고 생물학하고 어떻게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건가요? 서양의 그 우리보다 앞서가는 대학들의 경우에 보면 생태학 교수가 다 생물학과에 소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생태학은 생물학의 한 분야라는 거죠. 생물학 안에는 뭐 세포학도 있고 생리학도 있고 유전학도 있고 생태학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요즘 조금 생각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뭐냐면 생태학이라는 게 저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게 어떻게 움직여가느냐를 실험하고 뭐 이런 학문인데 자연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생물학이라는 학문 혼자서 자연을 감당한다는 게 조금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생태학이 이제는 생물학 안에 들어있다가 오히려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생물학을 오히려 포함하고 생태학을 제대로 하려면 법학도 들어와야 되고 경제학도 들어와야 되고 왜냐하면 자연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할 거냐 하는 문제에 반드시 돈 문제가 결부가 되고요. 네. 반드시 인간 갈등 문제가 또 거기 끼어들게 마련이고 그래서 모든 학문이 사실은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유행시킨 말로 한다 그러면 아주 태생적으로 통섭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오히려 생태학이 생물학의 이 소나기 안에서 빠져나와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더 통합적인, 통섭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요즘 사실 많이 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임기가 끝나고 오셨지만은 초대 국립생태원장으로 3년을 계셨어요. 사실 3년 처음에 처음에 생태원장 되셨을 때 가장 적임자다.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시고 정말 가장 맞는 자리에 가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초대 원장이셨기 때문에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 신설기관이니까 네. 뭐 별의별 거를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을 새로 뽑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직원도 몇백 명을 뽑아야 되니까요. 그런 거에서 출발해서 규정집도 만들어야 되고 미션도 정해야 되고 비전도 세워야 되고 핵심 가치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진짜 뭐 전 평생 대학교에서 하면서 보직을 한 번도 안 한 저는 아주 끔찍이 싫어했거든요. 도망만 다니다가 갑자기 행정을 처음 하는데 그것도 신설기관의 초대 원장을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데 뭐 진짜 혁혁한 성과를 남기고 오셨어요. 3년 동안 막 그런 건 아닌 거. 연간 관광객이 100만 명 넘어서서 지금은 400만 명을 넘어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매일매일이 거의 분 단위를 쪼개서 지내셨다고 너무나 바쁘게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비서가요, 수행 비서가. 그래서 저 별명이 저 아이돌 매니저라고 그랬어요. 거의 아이돌 저 스케줄식으로 네. 저를 뭐 그냥 태워가지고 여기 가서 뭐 해라, 뭐 누구 만나라, 그 다음에 그냥 돌아서면 또 뭐가 있고, 그래서 좀 쉬는 시간 좀 마련해 달라 했더니 원장님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좀 근데 뭐 그게 제가 안 한다 그랬으면 안 했겠죠. 근데 제 깐에는 그래도 이게 국민 세금으로 만든 기관이고 그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되라고 만들어준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았어요. 어떻게든 한번 잘 꾸려서 소천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이 생태학에도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뭐 이래 보려고 뭐 제 깐에는 죽으림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아니 정말 그게 결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처음에 갔을 때는 사실 지역 주민들이 조금 이렇게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조금 마찰 갈등도 사실 조금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나중에는 그 명예 그 서천 국민이 네. 되셨더라고요. 떠나기 전날인가요? 이건 서천군에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네. 저를 명예 군민으로 와. 해갖고 저 주민등록증 같이 생긴 명예 군민증을 만들어서 네. 저를 주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 국립생태원이 사실 생태원 자체로도 발전이 있었지만 이게 서천군의 경제나 이제 지역 주민들의 뭐 자부심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귀한 결실이 있었던 거잖아요. 글쎄요. 네. 그 작은 마을에 네. 그게 군이잖아요. 그 작은 마을에 국립생태원이 생긴 다음에 한 2년 반 동안에 음식점만 새로 250개가 생겼대요. 아, 근데 이게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럼요. 그래도 장사가 되니까 네. 생겼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요즘 같은 예. 불황에. 예. 네. 그래서 아까 분명히 뭔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런 일이라는 게 저도 이제 막상 해보고 배웠지만 이게 뭐 1, 2년 내에 효과가 나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더 이렇게 지켜보시면 네. 과연 이게 진짜 성공한 패러다임이 되는 거냐 하는 게 네. 이제 판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시면서 이제 공언하셨던 그런 약속,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막 뒤로 숨지 않겠다. 그 군림하지 않겠다. 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지켜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요, 직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줘서 그런 거죠. 정말 제가 팔불출짓을 조금 하면 저희 정규직, 비정규직 합해서 거의 한 500명 되는 사람들인데 그게 제가 이제 종종 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서천군이라는 바다에 네. 생태원이란 작은 섬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생태원을 빠져나가면 너무
다른 곳이거든요. 그 생태원의 직원들은 외지에서 이렇게 대개 다 몰려온 사람들이고, 근데 참 똘똘 뭉쳐서 정말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에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잘하셔서 막 연임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다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네. 교수로 복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석좌 교수신데 사실은 그 에코과학부라는 게 생겼을 때 되게 신선하지만 참 낯설다. 네. 네. 근데 에코과학부라면은 뭔가 이게 생물 생태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는 짐작이 들지만 이름을 왜 에코과학부를 하셨을까?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아니, 뭐 아주 깊은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약간 꼼수가 있었던 건데요. 명확하게 그냥 사실은 에코는 서양 말이고 네. 과학은 우리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짬뽕이에요. 그래서 별로 장명으로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장명이 아닌데 서양 말을 하나 살짝 끼워 넣으니까 약간 있어 보이는 효과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화대학에 가면서 어떻게 보면 외국에는 다 있는 과를 네. 하나 이제 만든 거죠. 뭐 그러면 아직은 외부로 나가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나요? 뭐 저희 지금 에코과학부에는 교수가 8분이 계신데 네.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외부에 자연에 나가서 연구하고 또 그거를 이제 실험실로 끌어들여서 또 실험실 안에서도 반복 연구를 하고 되게 그런 분이죠. 네. 대한민국엔 그런 과가 어떻게 보면 이화대학에 유일하게 있는 거죠. 앞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에코과학부란 이름에도 교수님께서 그 강조하셨던 그 통섭의 개념이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셈이죠. 네, 그렇죠. 사실은 10여 년 전에 벌써 우리 사회에 통섭이라는 화두를 던지셨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윌슨 교수님의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를 이제 교수님께서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강의를 들으니까 굉장히 고민해서 만드신 그런 단어더라고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게요. 네. 그 윌슨 선생님의 책 컨실리언스에 아예 윌슨 선생님도 당신이 고민했다는 거를 이만큼을 적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영어에도 네. 우리말로 얘기해서 통합, 융합 뭐 이런 그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convergence, 뭐 fusion, 뭐 integration, 뭐 confluence 많아요. 근데 윌슨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있는 이런 단어들 중에 어느 단어를 내가 선택하든 네. 사람들 중에는 그 단어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또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거는 아니고요.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윌슨 선생님 뭐라 그러냐 하면 아무도 모르는 단어를 꺼내놓고 딱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면 깔끔하다. 그래서 죽은 단어,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는 19세기의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올이라는 양반이 만들어 쓰다가 인기가 없어서 그냥 사라진 단어예요. 근데 그거를 애써 발굴해 갖고 다시 소개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번역을 하면서 그 컨실리언스를 어떻게 번역할까? 그냥 같이 번역한 지금 서울대학의 장대익 교수는 선생님 그냥 영어 표기합시다. 괜히 번역 잘못하면 큰일 나요. 포스트 모던 이거 번역할 수 없어서 그냥 포스트 모던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컨실리언스 이렇게 하자고. 근데 제가 컨실리언스 못하겠다. 그러고서 악착같이 이제 단어를 찾아본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도 그런 류의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합일, 정합, 뭐 통일, 통합, 융합 뭐 많아요. 근데 그런 단어 중에 어느 단어를 제가 선택하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의 통일 이래갖고 통일을 제가 선택했다. 그럼 사람들이 남북 통일 얘기하세요. 뭐 보나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단어를 만들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참 근데 한자가 저야 뭐 한문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깨너머로 조금 배운 거에 의하면 한자는 이게 조합이 가능한
언어예요. 통자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옥편에 보니까. 네. 그리고 뭐 합자도 많고 뭐 이런 거 저 의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짝짓기 끼워 맞추기 줄긋기를 해보는 거죠. 이 통자랑 이런 거랑 부딪혀보고 막 그래도 된대요. 한문학 하시는 선생님이. 그게 한문의 한자의 매력이라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통자와 섭자를 붙여서 단어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무척 만족해 했어요. 아, 이거면 뜻이 된다. 그래서 제 깐에 만들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옛날 통일신라 시대부터 쓰던 말이었는데 네. 별로 안 써갖고 사전에 안 나왔던 것뿐이지 있던 단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제 윌슨 선생님이 하신 거랑 제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윌슨 선생님은 알고 발굴하셨고 네. 저는 좀 무식하니까 모르고 아니죠. 발굴을 한 셈이 됐고 그래서 선조의 지혜를 다시금 이렇게 발굴을 하신. 그게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그 예전부터 우리 문화에 있던 뜻이 같이 이렇게 담긴 거 아니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교수님 그 통섭의 그 섭자에 귀 이자가 세 개가 들어가졌는데 그것도 예전에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글자를 썼던 건가요? 네, 근데 그게 중국에서 네. 제가 나중에 저 배운 건데 네. 중국에서 그 귀 이자를 세 개를 다 쓴 이유가 그게 전쟁 용어에 많이 들어간 섭자래요. 아. 그래서 상대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귀를 잘라오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열심히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들으라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요. 귀를 많이 잘라오라는 뜻에서 야. 나온 단어래요. 근데 저는 뭐 그렇더라도 귀가 세 개나 있는데 많이 들으시라는 뜻으로 이해합시다. 지금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굉장히 무서운 단어였네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통섭이라는 뜻이지만. 단어가 중국에서 한때는 전쟁 때 그 총괄 사령관을 부르는 용어로도 쓰였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조금 무서운 단어인데 네. 사회 다방면에 걸치지 않은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너무 고백하건대 무식한 질문인데. 중고등학교 때 제 깐에는 문학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문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학교에서 그 구조조정의 희생물로 예, 이과로 학생들을 더 많이 보내야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래서 저도 시 쓰던 저도 이과로 밀어넣는 바람에 네. 일단 한번 그리로 배정을 받으니까 문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투덜거리고 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틀을 벗어나질 못해서 할 수 없이 이과로 가다가 네. 어쩌다가 제가 과학자가 됐거든요. 근데 되는 그 과정에 저도 지금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한쪽 발을 그냥 늘 저쪽 편에다 갖다가 넣고 네. 질질 끌면서 살아왔더라고요. 끊임없이 기웃거리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학위하는데도 10년이 넘어 걸리고요.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유, 그러기에 또 저희가 정말로 깨우치고 배우게 되는 많은 글들을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게 된 건데, 근데 전공은 그러면은 교수님 그 동물학은 원해서 가신 그런 아니요, 것도 뭐 그 당시에는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지만 네. 그 대학 입시에 제2지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네. 네. 그 자기가 지망하는 학과를 적고 네. 또 거기서 떨어질 경우에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과를 쓰는 난이 있어요. 제2지망을 저는 분명히 안 적어 빈칸으로 지원서를 제 고등학교에 갖다 냈거든요. 재수하고 갖다 냈는데 제 담임 선생님이 적어 놓으셨대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왜 하필이면 동물학과를 적었냐고 그랬더니 의예과나 동물학과나 다 해부하잖아. 그래서 적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제2지망으로 네. 동물학과에 턱걸이를
해서 겨우 대학을 다녔습니다. 네. 그럼 전공은 동물학을 하시고 나중에 생물학 쪽으로 그러면은 조금 뭐 바꾸세요? 동물학이라는 게 그렇죠. 결국은 생물학 안에 크게 보면, 생물학 안에 식물학도 있고 동물학도 네. 있고 그런 거니까요. 아. 예, 지금은 뭐 저 부모님들이 아이 손잡고 제 연구실에 1년에 아마 줄 잡아 한 20-30명은 오세요. 우리 아이가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고 찾아오시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어쩌다가 이제 롤 모델이 그렇죠. 됐으니까 너무 닮고 싶어요. 동물 좋아한다는 거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그럼요. 있는데 제가 동물학과에 다닐 때는 소개팅을 못 다녔어요. 소개팅에 가서 예쁜 여학생이랑 마주 앉았는데 네. 무슨 과세요? 그러면 동물학과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요즘 우리 집에 쥐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우리 집 부엌에 바퀴벌레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뭐 소개팅에서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과인데요. 그러면 무슨 과요? 동물학과인데요. 이 중얼거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동물을 연구한다는 게 전망이 전혀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렇죠. 그 여자의 느낌은 그냥 저분은 연구실에서 오래 계시겠구나. 그냥 아니, 그 정도면 정도도 그건 아니에요? 다행인데요. 네. 그러니까 생물학과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줄지도 모르는데 네. 동물학과 그러면 진짜 어디 가서 동물 막 이렇게 뭐 동물 죽이고 뭐 이런 거나 네네.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전망이 없어서 그냥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제 광범위한 그 연구 분야를 갖고 계시고 또 사회 다방면에 걸쳐서 해박한 또 지식으로 정말로 그 최고로 존경받는 분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전 놀라운 게 왜 그 뭐 호두제 폐지도 그렇고 인생 이모작도 그렇고 이게 통섭이라는 화두도 그렇고 굉장히 그걸 예지력이라고 해야 돼요. 예언가라고 해야 돼요. 그게 일찌감치 저도 10여 년 전에 이미 통섭이라는 그 화두를 교수님을 통해 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걸 보고 야 나는 굉장히 일찌감치 통섭이라는 단어를 접했구나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자부심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어떠세요, 교수님? 그런 건 어디서? 진짜 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오히려 맞춰주는 것 같은. 아니요, 진짜 뭐 제가 무슨 뭐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닌 것 같고요. 나름 이게 아까 초반에 이제 저를 수식하는 말이 많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떨 때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진짜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저는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저는 관찰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가끔 해요. 왜냐면 제가 하는 과학에 그냥 거의 전부가 관찰이거든요. 물론 저도 조작 실험을 하지만 그거는 관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제가 한 일을 한 단어로 그냥 얘기해라 그러면 그냥 관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학자가 되기 전에도 그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제 친구들이 같이 걸어 다닐 때 그럼 맨날 동전 주술라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이렇게 뒤지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뭘 보는 걸 되게 좋아한 어린이였어요. 그냥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았고 그냥 두리번거리고 다녔고 그랬어요. 근데 학자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제가 한 거는 그 수많은 동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도대체 무슨 짓 하고 사나 하는 걸 그냥 끊임없이 관찰하는 게 그냥 제 일이거든요. 이렇게 끊임없이 보다 보면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몇 가지들이 이렇게 뭉쳐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가 이렇게 떠올라요. 야, 그래. 여기도 이런 일이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고 보면 저 개구리들도 그런 짓 하고 사는데, 뭐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느 날. 그래서 그냥 세상에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이렇게 묵다가 보면 그게 뭐 하나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좀 살면서 툭툭 던진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개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끔 돗자리 깔으라고 자꾸 누가 그러는데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아마도 제가 공부한 학문인 이 진화학이라는 학문이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왔나를 뒤돌아보면서 계속 연구하는 학문이 진화학이에요. 화석도 뒤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미래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과거와 아무런 연관 없이 미래가 나타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만약에 지구에 종말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새로 나오면 그건 뭐 과거와 단절된 미래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매 순간의 미래는 과거가 현재라는 찰나를 통과하면서 미래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잘 이해하면 미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걸 거예요. 이제는 여러 학문이 합쳐지지 않으면 뭐 제대로 된 실마리를 찾기조차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자,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고령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들은 환갑잔치를 받으시거나 말거나 뭐 요무렵에 다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은 걸 하실 시간도 없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거의 100세를 살 거거든요. 근데 100세를 사는데 60에 은퇴하고 40년을 그러면 놀고 먹어라?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모든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은 노동 인생만 예를 들어서 20대 중반에서 95세까지 한다 그러면 노동 인생만 70년이에요. 그 70년을 한 가지만 하고 산다? 이게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래학자들이 한 7, 8가지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직업을 7, 8번 갈아탈 거라는 거죠. 문과, 이과 통합은 이과로 통합이다. 대단히 죄송한데 문과로 통합이 아니라 이과로 통합이다. 문과 학생들에게도 21세기를 살아가려면 수학과 과학기술의 기초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통합하는 거지 합쳐놓고 과학기술 안 배워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이과로 통합이다. 그러니까 이과 저 과목을 줄일 생각을 하면 그건 역행하는 거다. 근데 제가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제 섭섭한 분들이 많으시죠. 아니 진짜 교수님 제가 10여 년 전에 뵀을 때 일찌감치 정말 이렇게 한 가지 일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한 우물 팔지 말고 다른 분야 월담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월담. 표현도 가끔 쓰시고 근데 제가 오늘 교수님 다시 뵈러 오면서 부끄러웠던 게 계속 한 우물만 파고 있어가지고 진짜요? 좀 다른 걸 그 뭘 우물 준비해 굉장히 깊어지셨겠네요. 다른 것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여전히 한 우물 파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통섭 얘기하고 제일 오해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한 우물을 파면 이제는 오히려 쪽박 찬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버리니까 아무 우물도 안 파고 덤벙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우물 하나는 확실하게 파야 돼요. 내 전문 분야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깊이를 일단 확보해 놓고 근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우물 하나 파다가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옆에 우물 같이 파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죠. 그래서 내 우물 하나 확실히 파면서 남의 우물도 협업이 가능할 정도의 소양을 갖추라는 게 통섭이지 우물 아무것도 팔 줄 모르면서 덤벙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해라. 에이 그건 바보나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장 두뇌가 잘 도는 10대 후반에 지금 체조 훈련 받고 있는 거잖아요. 수능 시험에서 한 문제만 틀려도 수도권 대학에서 밀려나가는 뭐 이런 그러니까 평행봉에서 한번 이렇게 하면 메달 못 받는 거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기가 막힌 그 시간을
반복 훈련이나 하고 앉아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다양한 분야를 배우면 그 무렵에 인간의 머리는요, 인간의 두뇌는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넓어집니다. 한없이 들어갑니다. 뭘 걱정하세요? 아니 우리 아이가 이걸 어떻게 다 배워요? 다 배우고 더 남습니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게끔 뇌는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걸 안 가르치고 요것만 해라. 그럼 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내 아이를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싶으면 그 무렵에 많은 걸 하게끔 오히려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 교수님이 고향이 강릉이셔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약간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그런 학생이었다고 여기저기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시절 돌아보면은 그럼 그 시절에도 무슨 뭐 곤충이나 동물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그렇지. 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제일 먼저 한 짓이 저 우리 소 묶어놓은 데 가면 그 소똥구리 그놈을 하나 이제 뒤져가지고 손에다 넣고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죠. 하루 종일 안 놔줬어요. 근데 이렇게 쥐고 있으면 이 안에서 삐집고 나오려고 그렇죠, 막 그렇죠.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단지 계속 하루 노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쪽 손으로 옮겼다가 또 이거 했다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만약 그 쇠똥구리였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미웠을까 이제 그 생각. 그런가 하면 뭐 어떤 날은 쇠똥구리랑 안 놀면 농병아리 잡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하루 종일 동물 잡고 쫓아다니고 그러고 놀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제 직업이 됐으니 네. 제가 사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는 지금도 그냥 계속 놀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 제가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는 건 또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모습, 또 아버지로서의 모습, 굉장히 인자하고 자상한 아버지 또 남편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제 아들한테는 뭐 아들을 그렇게 야단쳐 본 기억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네. 이렇게 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좋은 거였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제 세상에 사는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주셨고 네. 그런 덕에 제가 이렇게 실수 없이 잘 살고 있는 거 분명히 맞는 건데 클 때는 싫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혼자서는 했죠. 이 다음에 내가 아빠가 되면 나는 우리 아버지랑은 정반대의 아빠가 되고 싶다. 그냥 완전히 물렁팥죽 아빠. 예, 제가 물렁팥죽 아빠입니다. 제 아들하고 뭐 그냥 거의 그 친구 수준이고 제 아들한테 그 구박당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이러고 있는데 남편으로 좋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은 이렇게 더 재밌게 리드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되게 좀 수동적인 좋아 그냥 화내는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너무 좋은 남편인데요? 제 안사람은 제가 그런다고 영 재미없다고 자꾸 뭐라 그러는데 네. 아니 진짜 가족이 아니 정말 그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제가 잠깐 확인했고 사실은 학교에서도 그 굉장히 또 장서가이면서 다독가로 유명하신데 그 엄청난 그 책들을 그 제자들이 이렇게 아주 편하게 빌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자만 빌려가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온갖 사람이 다 빌려갑니다. 반납은 제대로 하나요? 아, 그것 때문에 요즘 아주 미치겠는데요. 이 책들이 잘 안 돌아와요. 아, 참나.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그 글쓰기 훈련을 받을 때 네. 미국 교수님이 영어과 교수님이 상대에 대한 권위를 버리면 상대방을 알게 되고 알면 더 사랑하게 된다. 그 가르침을
자연 속에서 찾은 소년. 자연이 알려준 가르침은 어느덧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가치가 되었다. 자연과 사람, 세상 모든 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일. 최재천 교수가 꿈꾸는 동행의 첫걸음이다. 지난 한 해 또 뭐 올해 이어지기까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상실감도 크시고 이제 너무나 모든 분들이 막 힘겹고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고 또 보내고 계신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께 꼭 여쭙고 싶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통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교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 뭐 우리 전 국민이 지금 TV 보면서 막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일들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보여요. 그게 네. 뭐냐 하면 공감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느끼고 사나,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어느덧 그런 거를 못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 것 같고, 제가 지금 뭐 번역을 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네. 평생 침팬지 연구를 오래 하신 프란스 드월이라는 교수님인데,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침팬지들도 정치하면서 한다 뭐 이런 책을 써서 아주 일약이 유명해지신 분인데, 그분 책이 우리말로 여러 권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은 그냥 책 제목이 공감시대라는 책이거든요. 네. 이 세상에 거의 모든 동물들이 다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만 무슨 상대를 이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인간의 무슨 속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진화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다른 동물에게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갑자기 어디서 주워 듣거나 갑자기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유전자 속에 깊숙한 곳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쩌다가 우리 지금 그 현대 사회가 그런 공감력을 발휘할 수 없게끔 자꾸 사회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보다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일단 느낌이 같아지면 그 다음에는 공감 다음에 오는 게 동행인데, 네. 그 다음에 결국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조금은 이제 뭔가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공감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한 15년을 살다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에서 제가 서울대 교수가 돼서 돌아온 게 40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 장년기를 미국에서 산 네.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가는데도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도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해보고 뭐 한참 걸리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제가 그동안 쭉 관찰해 온 바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아마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데 제일 시간이 안 걸리는 민족이 아닐까. 우리는 한번 일단 머리로 이해가 되면 네. 알았어. 그럼 곧바로 옮겨가는 동물이거든요. 동물이라고 제가 네, 표현했습니다. 뭐 동물이죠. 곧바로 옮겨가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뭐 주저주저 할 거 어딨냐. 그리 머지않은 옛날에 전 국토가 묘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화장하자는 얘기를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설득하고 논의하고 지금 화장장이 부족한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는 인식이 끝나면 행동에 옮길 줄 아는 아주 멋진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공감력을 좀 회복하고 그래서 동행으로 옮겨가는 이걸 좀 앞당겨 보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많이 상처를 입어서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헬조선이란 말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자학을 자꾸 하는데 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번 제대로 생각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뀌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전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사는데 너무 지나치게 자학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된 토론 한번 거치고 모두가 인식하는 공유하는 어떤 새로운 그 공감대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팔 걷어붙이고 한번 이 사회 새롭게 한번 바꿔보자. 그럼 분명히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뭐 완전히 바꿔나갈 수 있거든요. 전 그걸 믿습니다. 올해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 백과사전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전 세계에서 아, 그럼요. 저를 편집장으로 추천해 와. 줬다는 게 네. 뭐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래서 차마 거절을 못하고 또 맡아가지고 네. 아 지금 뭐 매일 이메일 매달려가지고 뭐 섭외하고 뭐 이러느라고 지금 그런 와중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교수님 좋아하는 뭐 칼럼이나 글들이나 또 강의는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뭐 계속 하겠습니다. 항상 그 교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나 지식을 그냥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존경하고 따르고 이제 공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또 가까이서 또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